끝이 날지 마운드와 타석이 모두 묵직합니다. 최준석입니다. 좌측! 사라져버린 타구! 오늘 경기를 여기서 끝내버리는 최준석입니다. 정말 전율이 오는 끝내기 홈런입니다. 롯데 주장이 마지막에 한 건을 화려하게 장식을 해줬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시절 놀랍게도 육상부였던 최준석은 야구하는 형들의 모습이 유난히 멋있게 보여 야구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정식으로 야구를 배우기 시작한 이후 중고교 시절의 야구는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죠. 새벽같이 일어나 밤늦게까지 운동장에 머물렀고 훈련은 그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특유의 파워와 타격 감각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빛을 발했고 최준석은 점점 거포유망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2001년 신인 선수 지명 회의에서 롯데에 의해 2차 6라운드 지명을 받습니다. 선수 본인은 당시 고규모 대회에서의 성적이 주춤했고 체중도 나름 있었기에 드래프트가 될지 몰랐다고 밝혔지만 롯데 자이언츠는 그의 거포 본능을 주목했고 이는 그를 프로의 세계로 이끄는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프로 입단 당시 포수 마스크를 썼던 최준석은 90에서 100kg의 체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체중이 급격히 불어난 데에는 백인천 감독과의 악연이 있었습니다. 롯데 시절 백인천 감독은 취임과 동시에 신인 이대호와 최준석의 체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체중 감량을 지시했고 무리한 오리걸음과 쪼그려뛰기 훈련을 강행했습니다. 결국 두 선수 모두 무릎 부상을 입고 소중한 신인 시절을 재활로 보내야 했죠. 이후 함께 숙소 생활을 하며 식욕을 주체하지 못한 두 선수는 체중이 오히려 증가하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겪었습니다. 최준석은 2004년까지 포수로서 단 12경기의 출장이 그쳤는데 무릎 부상의 문제와 당시 롯데의 안방만 힘으로는 최기문 선수가 든든하게 지키고 있었기에 그는 입지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죠. 주어진 기회는 별로 없었지만 2004년 10월 2일 3회 말 선두 타자로 나와 LG 투수 박만채의 초구를 밀어치며 오른쪽 펜스를 직선으로 넘어가는 115m의 홈런을 신고했습니다. 이는 최준석의 통산 두 번째 안타이자 프로에서의 첫 홈런이었죠. 그로부터 이틀 뒤 하나전에서 또 한 번의 아치를 그린 최준석은 2004년 20타석에서 2개의 홈런을 기록하며 그의 타격 파워를 분명히 각인시켰습니다. 그리고 2005년 그에게 의도치 않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최기문 선수가 병역비리 사건에 연루되며 포수 자리에 공백이 생긴 것이죠. 자연스럽게 주전 포수의 기회가 주어지는 듯 했지만 뜻밖의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당시 양상문 감독은 2004년에 입단한 2년차 포수를 선택했고 그는 다름 아닌 강민호 선수였습니다. 비록 포수 경쟁은 실패했지만 롯데는 그의 타격 능력을 관가하지 않았고 최준석은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지명타자로서 100경기의 출장 기회를 얻습니다. 그해 2루타와 홈런 모두 8개씩 기록하며 발전 가능성을 제시했고 특히 5월 26일 LG와의 경기에서는 11대 11로 맞선 9회 접전 상황에서 극적인 결승 홈런을 터뜨리며 존재감을 과시했죠. 그러나 2006년부터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대호가 1루수로 포지션을 고정하고 펠릭스 호세가 복귀하면서 지명타자 자리마저 내줘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이죠. 결국 2006년 5월 17일 롯데는 두산과의 2대2 트레이드를 통해 최준석을 이동시킵니다. 롯데에서는 입지가 불확실했지만 거포 자원이 필요했던 두산에게는 반가운 카드였기에 이 트레이드는 새로운 전환점으로 다가왔습니다. 두산은 기존 1루수 장원진의 노사야가 보이는 상황에서 1루수 및 지명타자로 그를 출장시켰고 이적 이후 최준석은 보란듯이 반전에 가까운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한 여론에서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죠. 최준석은 이적에 대한 분풀이라도 하듯 진가를 드러내고 있다. 이적 후 21경기에서 타율 3할 2푼 3리에 홈런도 4개나 터뜨렸다. 최준석의 파워가 살아나면서 소총부대인 두산 타선도 힘과 컨택에 균형이 잡혀 한층 탄탄해졌다. 이런 그의 활약에 두산 팬들은 그를 리틀 김동주라 불렀고 실제로 어깨 부상으로 이탈한 김동주의 빈자리를 메꾸는 데 성공했습니다. 두산에서 확실하게 자리를 잡은 최준석은 이후 2007년 비록 타율은 2할 4푼 4리로 다소 낮았지만 121경기에서 16개의 홈런을 기록하며 장타력만큼은 확실히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시즌이 끝난 뒤에는 왼쪽 무릎 연골 수술을 받았고 이로 인해 2008년에 부진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같은 해 한국 시리즈에서는 대타로 나와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듬해인 2009년 시즌이 시작되기 전 최준석은 그의 야구 인생에서 중요한 사건을 맞이합니다. 최준석은 비시즌 동안 나름의 휴식으로 인해 140kg까지 몸무게가 늘어났고 그 모습을 본 김경문 감독이 살을 빼지 않으면 스프링 캠프에 데려가지 않겠다고 그에게 일침한 것이죠. 최준석은 그 말에 치열한 운동으로 약 20kg 감량에 성공했고 나름의 무게감을 잃었지만 보다 기민해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선수 개인 입장에선 오히려 130kg이 넘을 때 본인의 파워도 받쳐준다고 생각했고 그 의견을 존중한 김경문 감독은 그에게 체중에서의 자유를 허락합니다. 이로 인해 최준석은 배트 스피드를 향상시키는 동시에 본인에게 맞는 체중을 파악하며 그의 타격감에서 눈에 띄는 레벨업을 경험합니다. 2009년 그는 김현수, 김동주와 같이 강력한 타선을 형성하며 처음으로 3할의 타율을 남겼고 홈런 17개를 기록하면서 OPS 0.86에 달하는 타격감을 뽐냈습니다. 특히 116경기를 뛰며 그가 기록한 94개의 타점은 영양가도 가득했기에 두산 팬들에게 있어 많은 호의를 받습니다. 이러한 그의 활약은 2010년에도 이어져 3할 2푼 1리의 커리어 하이 타율을 기록했고 장타율과 OPS에서 리그 4위를 기록하며 리그 최정상 거포의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그해 포스트 시즌에서도 타율 3할 3푼 3리에 좋은 활약을 펼쳤고 최종 1루수 골든글러브 수상의 명예를 경험합니다. 최준석은 수상 소감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이 영광을 돌린다 라는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경기장에서 보여주는 세레머니는 중학교 시절 돌아가신 아버지께 바치는 것이기에 그의 수상 소감은 당시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죠. 이듬해인 2011년에도 2할 7푼의 타율과 15개의 홈런을 기록하며 그의 활약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리그 3위에 해당하는 26개의 2루타를 기록했는데 신체 조건으로 인한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때려낸 26개의 2루타는 그가 어린 시절 육상부였다는 사실에 믿음을 더하는 기록이었습니다. 2012년 새로운 사령탑 김진욱 감독의 부임과 함께 최준석은 큰 기대를 받으며 시즌을 맞이했습니다. 감독의 전폭적인 씨름을 받았지만 시즌이 시작되고 나서는 다소 힘이 빠져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타율과 출루율이 크게 무너지지 않았지만 우투수를 상대로는 좀처럼 힘을 쓰지 못했고 결국 2012년과 2013년 두 시즌 동안 그는 좌투수 상대로만 선발 출장하거나 대타로 기용되며 출전 기회가 점점 줄어들었죠. 특히 장타에서의 하락세가 뚜렷했습니다. 2010년과 2011년 2년 연속 40개 이상의 장타를 기록했던 최준석은 이후 2년간 장타수가 반토막 이상 줄어들며 확연한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2013 시즌이 끝나면 FA 자격을 얻는 상황이었기에 이 같은 부진은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2013년 포스트 시즌에서 그는 또 한 번의 반전을 만들어냅니다. 넥센과의 준 플레이오프 1, 2차전에서 출전하지 못했던 그는 3차전 좌투수 오주원이 선발로 나서자 4번 타자로 선발 기회를 받습니다. 그리고 4회 초 잠실구장 펜스를 넘기는 홈런을 터뜨리며 최준석의 가을이 시작됐음을 알렸죠. 5차전에서는 13회 초 대타로 나서 결승 홈런을 쏘아 올리며 팀을 플레이오프로 이끌었고 잠실 라이벌 LG와의 플레이오프 4차전에서도 홈런을 기록하며 기세를 이어갔습니다. 비록 삼성에게 밀려 우승에는 실패했지만 한국 시리즈 내내 3개의 홈런, 타율 3할 6푼, 장타율 7할이 넘는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그의 뜨거운 활약은 가을 야구의 아이콘이라 불릴 만큼 강렬했고 만약 두산이 우승했다면 누구도 이견 없이 최준석을 한국 시리즈 MVP로 꼽았을 정도였죠. 정규 시즌이 끝났을 때와 포스트 시즌이 끝났을 때의 최준석을 향한 평가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장타력이 주요 툴인 거포임에도 홈런 10개를 때려내지 못한 그였기에 단년 계약을 체결할 거란 여론이 지배적이었지만 가을 야구에서 보여준 폭발력은 그의 가치를 최소 2배에서 3배 정도 높이는 결과를 자아냅니다. 두산과의 우선 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최준석은 고향팀인 롯데와 미팅을 가졌고 토종 거포를 원한 롯데자이언츠는 그와 4년 총액 35억 원의 계약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친정팀의 대우에 무엇보다 고향팀으로 다시 돌아와 열광적인 롯데 팬들과 함께할 수 있어 좋다. 프로야구 생활을 처음 시작한 곳인 만큼 부산에 뼈를 묻을 각오로 열심히 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말하며 각오를 나타냈습니다. 최준석은 2014 시즌에 들어서며 본인의 등번호를 25개의 홈런을 친다는 의미에서 25번으로 선택했고 이 포부가 단순 허풍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듯이 롯데가 기대한 거포의 모습을 여지없이 드러냈습니다. 최종 2할 8푼 6리의 타율과 23개의 홈런, 0.9가 넘는 OPS와 중요할 때마다 그가 남긴 90개의 타점은 기대를 충족하는데 충분했죠. 특히 2014년은 롯데가 선수단과 코치진 그리고 프론트의 마찰로 팀이 크게 흔들리던 상황이었고 거포 이대호의 부재, 에이스 강민호의 부진 속에서 피운 활약이었기에 롯데 팬들에게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결국 시즌이 끝나고 문제의 발단이 된 코칭 스태프, 프론트 인사들 대부분이 해임되었고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장원준, 김사열 등의 주전급 선수들이 대거 이탈하는 등 여러모로 롯데에게 어려운 상황이 찾아왔지만 최준석은 롯데자이언츠의 2015 시즌 주장으로 임명되며 흔들리는 팀에서 중심의 역할을 부여받습니다. 비시즌 동안 최준석은 롯데 선수들과 함께 소외계층 나눔 행사, 소아암 환화돕기 행사 등에 참가하며 팀과 따뜻한 온기를 함께했고 송승준을 포함한 고참 선수들과 지속적인 소통으로 팀을 하나로 만드는 데 노력했습니다.
그는 기자회견을 통해 곧잔들끼리 모여서 선수들이 뭉쳐야 한다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좋은 일을 하면서 팬들에게 다가가자고 했다. 또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야구도 좀 더 잘해야 팬들이 오지 않겠나 라고 말하며 팬심을 돌리기 위한 노력에 앞장섰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으로 2015년에 들어선 최준석은 시즌 144경기에 모두 출전했고 5년 만에 다시 3할의 타율을 회복하며 팀 타선에 있어서 기둥과도 같은 역할을 펼쳤습니다. 또한 처음으로 30개 이상의 홈런을 기록했고 그의 집중력으로 얻어낸 108개의 볼넷은 리그 1위에 해당하는 기록이었죠. 이외에도 0.9가 넘는 OPS, 109개의 타점은 그의 커리어 하이를 장식했고 최정상급 거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선보였습니다. 비록 팀은 5위였던 SK와 단 3.5의 경기차로 가을 야구에 입성에 실패했고 최준석도 이승엽에 빌려 골든글러브 수상에 실패했지만 그가 보여준 주장으로서의 면모와 화수분 같은 활약은 부산 팬들에게 든든한 존재로 기억됐습니다. 이후 2016년 강민호에게 주장직을 넘긴 최준석은 2014년과 2015년보다는 다소 주춤했지만 그래도 제 몫을 해내며 2년 연속 두 자릿수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FA 4년 동안 87개의 홈런과 351개의 타점으로 걸출한 활약을 해낸 최준석은 이채 FA 계약에서 롯데와 연장 계약을 기대하며 스토브리그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롯데의 움직임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당시 롯데자이언츠는 강민호, 문규현, 손아섭, 이호민, 최준석까지 총 5명의 주축 선수가 FA 자격을 얻었고 미국에서 돌아오는 황재균의 거취도 걸려있어 분주한 스토브리그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11월 13일 황재균이 KT 위즈와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팀의 프랜차이즈 포수였던 강민호마저 삼성을 선택하면서 롯데 팬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처럼 핵심 선수들이 하나둘 이탈하는 가운데 오히려 최준석과의 계약은 큰 이변 없이 진행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해가 바뀐 이후에도 협상은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않았고 결국 1월 11일 롯데는 최준석과 포지션이 겹치는 채태인을 전격 영입하며 계약에 사실상 빨간불을 표했습니다. 최준석은 끝까지 롯데에 대한 애정을 포기하지 않았고 계약금은 구단이 정해주는 대로 할 테니 롯데에서 은퇴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튿날인 1월 12일 롯데는 최준석과의 계약이 없다고 공식 발표하며 팬들과 선수에게 쓰라린 답변을 내놓았죠. 이미 스토브리그가 한참 지난 시점 대부분의 구단은 다음 시즌 전력을 확정지은 상황이었고 최준석은 졸지에 미아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최준석은 진지하게 은퇴를 고민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본인의 의지가 아니더라도 타팀의 제의가 없다면 강제로 현역 생활을 마무리하는 상황에 놓였죠. 이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 최준석에게 손길을 내민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두산 시절 함께했던 NC 다이노스의 김경문 감독이었습니다. 김경문 감독은 그런 일이 있으면 연락해야지, 안 오고 뭐 있냐, 다이노스로 와라 라는 말과 함께 글을 품었습니다. 당시 NC는 리빌딩 체제로 전환 중이었기에 일각에서는 이번 영입이 오로지 김경문 감독의 예정에 기반한 결정이 아니냐는 비판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준석에게 있어 이 손길은 말 그대로 현역 연장의 기회였고 야구 인생을 이어갈 수 있는 마지막 끈이었습니다. 최준석은 롯데 시절과 마찬가지로 계약금을 신경 쓰지 않는다,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5,500만 원의 계약을 맺고 2018 시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는 주전 선수들의 백업 역할을 맡았고 대타 요원으로도 기용되는 등 93경기의 출장 기회를 얻었지만 롯데와 계약 실패, 에이징 커브, 대타 기회에 대한 적응 실패 등등 예전 같지 못한 모습을 보였고 179타석에서 단 4개의 홈런을 기록하는 등 본인의 강점이었던 힘마저도 예전 같지 않았죠. 결국 시즌 종료 후 NC와 계약에도 실패했고 최준석은 불러주는 팀이 있다면 계속 뛰고 싶다는 뜻을 밝혔지만 그를 원하는 구단은 없었습니다. 결국 호주리그에서 마지막 야구 인생을 보내며 현역 은퇴를 선언하게 됩니다. 한국 야구 역사상 가장 묵직한 존재감을 지녔던 타자 중 한 명으로 그의 배트 끝에서 울려 퍼졌던 홈런의 여운은 아직도 많은 팬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습니다. 화려했던 그의 배트 플립은 야구를 더 멋있게 장식했으며 끝까지 야구를 놓지 않았던 그의 자세는 모든 야구인이 본받을 만한 모습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삶에서도 최준석다운 멋진 모습이 가득하길 응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